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강으로 해서 타일 공사에 대해서 타일의 선정 및 설계, 공사 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에 대해서는 일단 실내 마감 주요 자재를 보면은 바닥과 걸레바지, 벽이나 천정 등이 실내 마감 자재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타일은 아무래도 예전과 같이 타일을 외장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내장재로 해서는 바닥 또는 걸레바지, 벽, 천정에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 바닥이나 걸레바지, 벽에서 주로 타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각자의 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타일의 종류와 특성으로는 타일을 만드는 재료라든지 또는 소성 온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타일이 구분이 되기도 하고, 또 유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광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는 타일의 어떤 또 특별한 또 다른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 이 타일은 대체로 보면 재료와 조합에 따라서 또는 소성 온도에 따라서 이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석기질 타일, 석재 타일, 파스텔 타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뭐 석기질이나 석재 타일이라든지 파스텔 타일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주로는 도기질 타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세라믹 타일은 도기질 타일을 총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기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은 포슬레인 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종류의 타일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기질 타일을 보면은 우선 한번 그림으로 보게 되면, 도기질 타일은 주로 이런 것이 도기질 타일이라고, 물론 사진으로 보니까 약간 좀 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도기질 타일이고, 자기질 타일은 이런 종류 것이 자기질 타일이죠. 이런 종류 타일들은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물론 도기질 타일이나 자기질 타일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자재 타일을 만드는 회사의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뭐 바닥 자기질 타일의 종류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런 것에서부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것만이 뭐 자기질 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 도기질 타일에 대해서는 잠깐 한번 설명해 보면, 주로 뭐 어느 타일이든지 주로는 점토가 주 재료입니다. 여기에 이제 석영이라든지 또는 뭐 주석, 장석, 뭐 이런 도석,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타일이 종류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이 재료까지 뭐 굳이 안다거나, 소성 온도가 뭐 도기질 타일은 1000도에서 1100도다, 자기질 타일은 1200에서 1400 이렇게 뭐 온도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 재료가 무엇이고 소성 온도가 몇 도까지라고 한다는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도기질 타일은 주로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만 알면 되겠는데, 도기질 타일은 주로 강도가 약하고 흡수율이 높아서 벽체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타일입니다. 주로는 뭐 예를 들자면 주방 벽에 쓰이는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내장용 타일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좀 제조 단가가 좀 낮고 색상은 좀 다양합니다. 도기질 타일은. 다음으로는 자기질 타일은 강도가, 이 도기질 타일에 비해서는 강도가 높고 흡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 타일이라든지 바닥 타일, 또 위생도기 뭐 이런 걸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런 것이
뭐 독이질 타일보다는 색상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대형화되고 슬림화된 다양한 패턴을 사용되는 것으로 해서 이 자기질 타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나머지 석기질 타일, 석재 타일, 파스텔 타일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유약을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른 타일은 시유 타일은 유광 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약을 바르지 않는 무유 타일은 무광 타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광 타일, 그러니까 유약을 묻힌 거, 그거는 강도가 강하고 흡수율이 낮죠. 그리고 두께가 얇아서 주로 바닥 타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아까 사용된 이런 타일들이 유약을 바른 타일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타일들이 뭐 이런 타일이라고 봐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무광 타일은 주로 이거는 뭐 타일의 치수 편차가 없기 때문에 깔끔한 마무리 하는데 좋은데, 주로 여기에는 폴리싱 타일과 포설린 타일로 나누어지는데, 그럼 폴리싱 타일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유약을 묻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타일을 연마하거나 타일 표면에 착색 또는 필름을 열처리해서 가공한 것이 폴리싱 타일인데, 내 화학성이라든지 내 마모성 이런 내구성들이 우수해서 바닥이나 벽 타일 같은 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폴리싱 타일은 그 사진으로 보면은 주로 이런 것이 폴리싱 타일입니다. 아마 이러한 색깔로 약간 반짝거린 듯한, 이건 유광을 그러니까 유약을 묻히지 않고서 그 무유 타일을 연마해서 거의 연마해서 이렇게 좀 반질거리는 듯한 이런 타일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보는 현관 바닥 같은데 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폴리싱 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싱 타일은 이 표면이 좀 약간 매끄러운 단점이 좀 있죠. 그렇지만 스크래치에는 강합니다. 이런 타일이 폴리싱 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포설린 타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유 타일, 유약을 붙이지 않은 타일로 해서 표면이 무광입니다. 이거는 이제 폴리싱 타일이고, 이게 이제 포설린 타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포설린 타일은 표면에 물이 묻어도 매끄럽지는 않고, 또 그렇지만 오염에는 약간 약한 그런 단점이 좀 있죠. 무광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분위기의 바닥 및 내외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거실 바닥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뭐 내구성과 내수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그런 장점도 있어서 주로는 그런 뭐 현관 같은 데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현관은 아무래도 좀 오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포설린 타일은 거실 바닥 또는 무슨 뭐 특정한 그 위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복합 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복합 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질 타일 표면에다가 천연 대리석 또는 인조 대리석을 접합하여 만든 타일이죠. 사진을 보면 이런 것이 복합 타일입니다. 이게 아마 이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마치 이게 대리석 같은, 표면에서 위에서 보면 대리석 같지만 단면을 보면 이 아래 부분 자기질 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천연 대리석 또는 인조 대리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께가 대략 한 6mm 내지 한 9mm 정도 되는 거고, 이게 한 3mm 정도 되는, 전체적인 두께로는 한 12 내지 15mm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복합 타일인 것인데, 이런 타일들은 주로 만약에 원석으로, 이게 대리석인데 이 원석으로 이 아래까지 두껍게 한다고 한다면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오히려 복합 타일은, 이 자기질 타일은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원석으로 된 이것보다도 강도가 더, 이 복합 타일이 강도가 더 단단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격은 또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원석으로 하는 경우라 한다면 아까 복합 타일은 이게 한 12mm 내지 1.2cm 내지 1.5cm라고 했는데 원석으로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최소 3cm 정도 두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께도 두꺼워질 뿐더러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강도도 또 약하고 하기 때문에 합판과 같이 목재 합판과 같이 또는 온돌마루와 같이 온돌마루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온돌마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바탕은 단단한 합판으로 하고 이 표면을 천연 목재로 입힌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이 복합 석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복합 석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질 표면에 천연 대리석 또는 인조 대리석을 접합하여 만든 타일로서 이 강도가 강하고 원석보다도 가격이 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타일들은 주로 보면 이 거실 바닥 또는 어떤 현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일의 종류는 크게 봐서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또는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폴리싱 타일, 포설린 타일 또는 복합 타일. 다음으로는 뭐 그라스 타일이라든지 티타늄 타일과 같은 특수한 타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라스 타일은 유리로 만든 타일이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은 뭐 이런 타일이 이제 유리로 만들어진 이 타일 10cm, 10cm 정도씩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만든 타일이죠. 뒤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몰탈로 붙이도록 이렇게 메쉬 같은 것이 지금 붙어져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라스 타일이고 티타늄 타일은 이런 것들 아마 이런 특수한 어떤 금물 마치 금물로 뭐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가는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에 뭐 이런 거는 특별한 인테리어 어떤 상업시설에서 많이 사용되고 주택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타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타일 종류들이 있는데 어떤 선정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능, 내구성이라든지 내후성, 오염도, 또 내수성, 흡습성, 내마모성, 잘 닳지 않는 것 이러한 것에 어떤 좋은 것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또는 인테리어 분위기의 수준, 실내 분위기라든지 어떤 수준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가격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성 또는 시공성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같은 자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포슬린 타일 뭐 여러가지 이런 타일에서도 종류도 많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와 색깔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실내에 보면 이거는 거실에 석재를 붙인 석재 타일입니다. 복합 타일. 이 집이 이제 바로 바닥을 온돌마루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바닥을 주로 이런 온돌마루로 많이 하죠. 그렇지만 거실과 주방, 복도 같은 데를 이 석재 타일로 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종종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석재 타일로 했을 때 온돌마루와 달리 색깔이 이 실내 분위기와 어떤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마 이 주택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택은 이제 벽은 이제 페인트로 마감하고 천정도 아주 깔끔하고 단조롭게 그 마무리한 이런 주택인데 아마 이런 분위기에 온돌마루로 했다고 한다면 갈색이나 뭐 이런 온돌마루를 했다 한다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택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화이트 밝고 어떤 그런 화이트 개념의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에 지금 이 복합 타일을 사용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한 복합 타일입니다. 마치 석재 같은
대리석 같은 거지만 자기질 타일류에 석재를 붙인 복합 타일을 사용한 이 온돌마루인 건데, 그래서 대체로는 이 타일은 크기와 색깔에 따른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으로는 또 이제 국산 타일과 수입 타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제품들도 다양하고 제품도 우수하기 때문에 굳이 수입 타일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특히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에서는 국산 타일도 우리나라 제품이 상당히 우수해서 굳이 수입 타일까지는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타일은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일을 이제 붙이는 재료, 접착제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접착제로서는 시멘트 모르타르 계통의 것이 있고, 또는 본드로서 아크릴계 본드, 또는 에폭시계 본드가 있고, 폴리머 시멘트계 어떤 이런 접착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이제 어떤 너무나 지나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멘트 몰탈 계통은 주로 이제 바닥은 거의 대부분이 시멘트 몰탈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건식 바탕, 그러니까 어떤 방수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좋지 않고, 어떤 매끄러운 부분, 뭐 그런 부분에 어떤 물에 닿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는 본드를 사용할 수는 있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시멘트 몰탈로 한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에 부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뭐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본드 어떤 어느 회사 본드 사진입니다만은 뭐 이런 것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일은 붙이기 공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일을 붙이려는 것을 보면 크게 이제 주로는 이제 벽체의 붙이는 공법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떠붙이기 공법과 압착 공법과 계량 압착 공법, 접착 붙임, 뭐 이런 크게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긴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약간 알아두시면 참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 떠붙이기 공법은 이게 이제 타일면에, 이게 타일입니다. 타일의 단면, 타일 뒷면에 이렇게 요철이 되어 있죠.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매끄러우면 잘 안 붙기 때문에 이 뒷면이 이렇게 요철이 되어 있는데, 이 뒤쪽에 타일 뒤쪽에다가 붙임 몰타를 이렇게 떡 붙인다 해서 이렇게 붙여 가지고 바닥에 이 벽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건 단면이고, 이거는 이제 입면을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 장씩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몰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몰탈이 타일 전체 면에 다 붙어야 상당히 좋겠지만, 이게 상당히 시공하는 데서는 약간 좀 있어서 너무나 지나치면 이게 퉁퉁퉁 거리는 그 단점도 있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만, 이게 충실하게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벽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이 떠붙이기 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압착 공법은 이게 바탕에 매끄럽게 그 미장 같은 걸 하고, 다음에 이게 붙이기 몰타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타일을 갖다가 망치로, 고무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서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붙여나가면 이렇게 붙여나가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압착공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계량 압착공법은 어떤 거냐면, 이 압착공법 중에 압착공법을 좀 더 개량된 건데, 압착공법은 여기까지 압착공법인데, 이 바탕면을 이렇게 해서 이 접착 모르타르까지 해놓고 또 붙임 모르타르를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량 압착공법은 압착공법과 떠붙이기 공법을 혼합한 공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접착성이 우수한 것이죠. 요게
계량 압착 공법이. 다음으로는 접착 붙임 공법은, 이거는 이제 몰탈로 해서, 시멘트 몰탈로 해서 붙인 거지만 이걸 본드로 해서 붙인 겁니다. 접착제로, 유기질 접착제로 해서 해놓고 고무망치로 두드려서 붙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방법은 제가 대략 설명드렸고, 특성을 보면은 이 떠붙이기 공법은 바탕면이 요철이 있는 부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몰탈로 인해서 면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접착성이 양호하기도 하고 숙련도가, 그렇죠, 숙련도가 필요한데, 단점은 백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백화현상은 사진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백화현상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게 타일입니다. 이게 줄눈에, 이 줄눈에서 희끗희끗하게 꼭 소금과 같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탕에 몰탈에서 시멘트, 이제 백화현상은 주로 이제 시멘트라든지 벽돌 같은 데서 많이 생기는 건데, 시멘트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 몰탈, 이제 줄눈 부분에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화현상은 이런 몰탈을 많이 붙인 이런 떠붙이기 공법에서는 백화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고, 시공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압착공법은 떠붙이기 공법에 비해서 시공성이 양호하고 백화현상이 없죠. 상대적으로 이 몰탈이 이놈보다는 적기 때문에. 계량압착공법도 마찬가지로 백화현상이 없고 접착성도 우수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계량압착공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압착공법, 마지막으로 떠붙이기 공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압착공법이든지 계량압착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다음에 이런 이제 접착 붙임 공법은 이 바탕면이 어떤 이 목재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건조한 바탕면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압착공법이나 계량압착공법에서 이 접착 모르타르, 이것이 너무나 빨리 굳어버리면 안 되겠죠. 굳기 전에 이걸 붙여야 되는 것인데 지나치게 빨리 굳는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아마 보완하기 위해서 접착공법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붙이기 공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일 공사에서 거의 대체로 일반적인 사항들은 거의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상가주택이라든지 일반 주택에서 좀 이 타일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실과 주방, 복도 이런 데의 바닥 마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온돌마루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돌마루로 거의 대부분 마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방 같은 경우에는 촉감상 또는 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지만, 물론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방까지도 거실, 주방, 복도, 통로는 말할 것도 없고, 방까지도 이 아까 설명드린 이 복합 타일, 사람들이 흔히 대리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복합 타일이 대리석과 자기질 타일이 합해져서 만든 타일이라 했기 때문에, 물론 표면은 대리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대리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스러운 점에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타일을 칠한다면 고급스럽죠. 그런데 아까 이 집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히 실내 분위기하고도 어울리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단점으로 친다고 하면 좀 차갑죠. 아무래도 느낌이 온돌마루에 비해서는. 온돌마루는 좀 온화한 느낌이 있는데 돌은 좀 보기부터가 우선 느낌부터가 차가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여름에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름에 혹시라도 맨발로 다니거나 또는 무슨 뭐 반바지 차림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이 바닥이 이런 돌로 된 바닥에 앉게 되면 끈끈하고 끈적거리는 그런 단점이 있죠. 또 하나는 겨울에 난방하는 데 있어서 이 돌로 한 집은 이 바닥의 난방이 좀 따뜻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닥 난방으로부터 돌 붙이기까지 몰탈로 바닥을 몰탈로 하기 때문에 몰탈로 붙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온돌한 부분과 타일 사이에 몰탈도 들어가고 또 이 두께가 온돌마루보다도 복합 타일의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기가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특히 돌은 또 덮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이 늦게 된다라고 하는 거. 반면에 한 번 더 덮여지면 또 식는 걸 생각한다 한다면 또 온돌마루보다는 더 오랫동안 또 따뜻한 온기를 보유하는 그런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가격 면에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비싸죠. 아무래도 그 온돌마루에 비해서 물론 온돌마루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온돌마루에 비해서 어찌됐든 간에 복합 타일은 좀 비싸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여기를 아까 말씀드린 석재 복합 석재 타일로 그런 그 대리석으로 된 아까 설명한 이런 이것이 복합 타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아니고 일반 포솔린 타일로 붙인 집도 있습니다. 이런 타일로 거실 바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거실과 주방, 복도 이런 정도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는 보는데 방까지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계단실 벽을 마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실 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단실 벽 이게 이제 계단실에 엘리베이터 실도 있고 또 이제 이 계단실 벽이죠. 요게 이런 벽들을 이제 어떤 그 에폭시 페인트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는 뭐 여기를 이렇게 이 집처럼 노출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타일로 이 벽을 마감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계단실 벽을.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거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타일로 하는 경우는 오염을 방지하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흔히 어린이들 보면 장난 삼아서 계단실 지나갈 때마다 벽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또는 뭘 칠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타일을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타일 붙이는 거, 아까 예를 들자면 압착공법으로 붙이든지 떠붙임 공법으로 붙이든지 이 벽에다가 타일을 붙일 때는 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계단실은 가급적이면 폭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계단실 폭을 보통 한 2600, 2700 정도로 최소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타일을 붙이면 실내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예전에 계단실 벽을 타일로 붙인 경우가 있었는데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가 돼서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실 벽을 타일로 시공할지 아니면 기타 노즐 콘크리트라든지 에폭시계 페인트 등으로 마감을 할지에 대한 거는 각각 생각해 봐야 되는데, 타일은 경우에는 벽 두께가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지만 오염을 두꺼워지고 시공비가 증가되죠. 아무래도 타일 공사한 만큼. 물론 노즐 콘크리트라든지 에폭시 페인트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이것보다는 약간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타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고급스러운 경우도 있고, 노즐 콘크리트라는 그런 계단실은 사진에서 본 것처럼 또 모던한 빈티지 느낌이 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일부러 또 이렇게 또 마감하는 경우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단실 벽 마감도 한번 어떤 거를 할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음으로는 외장재로, 최근에는 옛날 건물들은 외장재로 타일을 많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싸구려 냄새가 나고 또 어떤 타일이 떨어지는, 박락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죠. 사용한다면 테라코타라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적으로, 이 테라코타도 일종의 타일의 종류인데 뭐 이런 종류는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자기질 타일, 독이질 타일, 뭐 이런 독이질 타일은 더군다나 외장재는 안 되지만 뭐 이런 걸로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타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슬로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일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수층이, 특히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테라스 같은 경우에 바닥을 거의 대부분 타일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공사하면서 어떤 그런 방수층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 또 타일 나누기, 타일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어느 화장실 바닥이 있다 한다면 이런 이 바닥과 벽에 이 줄눈 선이 딱딱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를 좀 어떻게 잘 균형 있게 맞추는 그러한 거를 이제 타일 나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 슬로프, 이 물 빠지는 데 있어서 큰 타일을 사용하다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경사지게 이게 슬로프를, 이게 경사를 줘야 되는데 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한다면 화장실 바닥 어딘가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거 청소하는 거나 이게 좀 나중에 오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은 타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일에 있어서는 타일 나누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타일의 하자, 어떤 박리 떨어지는 거, 균열, 타일이 깨지는 거, 벽에서 줄이 금이 가는 거, 그런 현상도 있고, 백화현상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들, 또는 슬로프, 이 드레인까지 잘 빠지게 슬로프를 잡아주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제까지 타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